자, 칠판. 자, 오늘 특강을 김재호의 영어 특강 시즌 1 이래가지고 오늘 첫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계기로 어떤 큰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매달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 3주차 혹은 마지막 차 이렇게 아마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시리즈물로 할 생각이고 테마를 가지고 쭉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김재호고요. 지금 신동표 학원에서 스텝 0 수업하고 이제 토요종합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텝 0은 지금 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토요종합반은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리스닝 특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스피킹 라이팅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 이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학원을 좀 다니고 또 공부도 할 만큼 해도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좀 원어민스럽게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의사소통에는 상당히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동표 학원을 다니는 사람 치고 의사소통에는 1차적으로 성공하는데 문장 구조나 쓰는 보캐벌러리의 수준, 뭐 정확성 이런 게 원어민의 그것하고 상당히 엇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뭐 토익 시험에서 파트 5에 어떤 단어를 주고 그걸 빈칸을 채우는 그런 뭐 어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쓸 일이 좀 많은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뭐 2시간 듣고 나간다든지 스터디 마치고 나가면은 뭐 바로 그냥 한국말이 리스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냥 그 리스닝도 아닙니다. 사실 들리는 걸 듣는 거니까. 그런 환경에서 과한 어떤 목표죠. 네이티브 스피커를 상당히 과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국내 모 학원에서도 스파르타식으로 6개월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시킨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영어와 우리가 구사하는 영어의 퀄리티가 상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어지간한 어떤 콘텐츠는 다 눈으로 혹은 귀로는 이미 섭렵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툭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도 지난 한 작년 8월부터 이제 스터디도 나름 부실하지만 나름 부실했어요. 그렇지만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역시 그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렇다 또 절과구의 차이는 이렇다 하는 걸 느끼는 거하고 내 입에서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거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갭은 아니다. 이게 뭐 한 달 안에 좁혀질 갭이 아니다.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거죠. 그 보통 제가 10년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에브리지 30이라고 보고 물론 20대가 많죠.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표 학원의 평균 나이는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토익 학원은 average age가 in their early 20죠. 하지만 우리는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거짓일 수 있어요. 지난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영어 웬만한 건 다 해봤다. 웬만한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제가 좋아하는 접속사 아시죠? After all 따지고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혹은 여기에서 지금 20대 중반의 이 정도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6학년 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뭐라는 사람의 그걸 따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세월, 그죠? 데케이즈가 막 연상되는 이런 엄청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킹 현 주소가 어떠냐, 뭐 이거예요. 이제 20대 후에 보통 영어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저도 역시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회화학원을 다녔고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모 학원의 뭐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책, 그다음 퍼슨 투 퍼슨 이런 걸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외국 사람이 말 걸면은 흥분되고 이럴 때였죠.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의 하는 것은 패턴 잉글리시였어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걸 10개를 하고 그다음에 Do you mind if? 이걸로 10개 하고 그렇게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런 세월이 있었던데 여러분도 아마 서울에서 공부하셨으면 대부분 다 그 이쪽 근방에 있는 반경 2km 안에 있는 학원에 발은 내디져 보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토익이 됐건 탭스가 됐건 회화가 됐건 미드가 됐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토익이나 이런 걸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빈칸 채우기도 하고 파트 4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 weather forecast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네, 그거도 처음엔 허우적거리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단어.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요? 가랑비가 오다 뭐죠? 보세요. 우리는 충격적이에요. 즉시 생각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네, drizzling, drizzle. 네, 그런 단어 뭐 집어넣기. 그거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경험이 있고, 요거를 한 850점 넘고 900점 넘기 시작하면 보통 눈 돌리는 게 이제 CNN하고 미드 정치 이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NN을 그렇게 어려운 걸 들려주지는 않아요. 뭐 스포츠도 듣고, 엔터테인먼트 듣고, politics 뭐 이런 것들 듣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스피킹을 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보통 요즘 제가 보니까 1대1 전화 영어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릉에 있는 무슨 모 학원 이런 데 가서 고가의 그 1대1 그 커렉션 하는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궁여지책을 다 동원해 보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미천이 뻔한 거 가지고 아무리 프랙티스를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건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화학원이라든지 일반 외국인하고 이제 프라이빗 튜터링 가는 걸 하면 미천이 너무 그 허접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인풋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됐고, 정말 묻고 싶다는 거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대체 뭘 했길래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꽤 많은 투자를 했고,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수요 파악을 갖다가 정량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거의 가가호 방문하듯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뭐 어디에 어느 정도 다녔냐, 또 어떤 식으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토익 점수가 거의 다 거진 850점을 넘으시는 것 같고요. 찔리는 분이 있나요? 네, 오케이, 눈을 마시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또 스피킹 공부나 라이팅 공부도 웬만큼 했습니다. 책 같은 거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묻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또 영작을 간단한 걸 받아보면은 문장의 구조가 많이 잘못돼 있어요. 보캐벌러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영미인과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네, 이건 저한테 묻는 거나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뭔가 이 학습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미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미천을 영어로 하면 인풋이에요. 인풋. 항상 뭐 인풋이냐 아웃풋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풋이 상당히 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보캐벌러리의 인풋은 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캐벌러리는 꽤나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수업할 때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한번 적어볼게요. innocu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 이게 하나의 단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모르면 나는 아직 보캐벌러리에서 일정 make the cut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가 극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그냥 그 미디어커 스튜던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은 영어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어떤 뜻이죠? 두렵죠? 네, 이게 이제 오늘은 겉으로 보면은 harmful, 해로울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보캐벌러리 미천은 웬만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약하냐 하면은, 잘 보세요. 자기의 의견을 쉐어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할 때 I think 외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한국 경제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I think the Korean economy is,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은 큰일 났다,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큰일 났다를 가장 쉽게 하면 in trouble이에요. in trouble. 그다음 멋있게 하려고 이제 막 외우는 거예요. in recession 이런 것도 외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나올 텐데 미친 영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쓰는 거 미쳤다고 생각해요. in the doldrums.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다. 정말 너무나 잠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의외로 파이낸셜 그 리포트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쓰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I think를 다변화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사에 따라서 무게감이라든지 강도가 상당히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 뇌의 어떤 한 10% 정도만 할애해주고요. 나머지는 미친 듯이 in the doldrums를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때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I think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보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I find. 생각한다. 좋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I believe, suppose는 똑같은 거고요. 놔두시고. In my opinion.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봤네요.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쓰는 영어죠. 네, 매우 어릴 때부터 고착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요 거의 인처럼 붙어서 떼어나가지 않는,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 않는 In my opinion. 괜찮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I take it. 네, I take it.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I take it to mean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게, 이렇게 나는 이해해,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I would say. 이런 거 보셨죠? I would say.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내가 네 생각하고 똑같다 할 때, 지금 I think에서 약간 벗어납시다. 내가 네 생각이 똑같을 때 하면은 이거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나요.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I share your view. 이런 표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your view is shared by m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that절 안에 있는 것은 주로 내용어예요.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I think that 그 다음에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걔들 헤어질 공산이 커, 가능성이 커. 그냥 I think까지 쳤어요. I think 다음에 뭐죠? 그 부부가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번 해봅시다. They are.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I think they are highly likely to 헤어지다. 네, fall apart. 네, 괜찮아요. break up, fall apart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여기서는 제가 지금 lost track 했습니다. 잠깐 말을 그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뭐 사는 것이 이러니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What do you think 외에 생각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하면 but however 외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but however 외에 안 나고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 건물에서는 청계천이 내려다 보인다.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예, 대표적인 한국식 발상 해볼게요. In this building, you can see 청계 stream. 완전 지독하게 몹시 정말 너무 심하게 한국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미천이 뭐냐 이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우선 문법과 어법과 구문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됩니다. 상당히 탄탄해야 되고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오히려 구문이에요. 어법이나 문법보다는. 두 번째는 표현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라기보다는 저는 표현력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표현에 대한 상당한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숙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암기해서 숙달했다기보다는 많이 눈이나 귀로 많이 접해서 엑스포저가 많이 돼서 숙달하는 familiarity의 문제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농축돼 있어야 이게 라이팅하고 스피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제가 보는 구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분사수동태 구와 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영작해 보십시오. 걱정 마라. 너 밖에 나가면 놀아줄 애들 되게 많을 거다. 자, 왕따 친구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Don't worry. Other kids will be playing with you.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적인 구문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증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You will get played with.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동태라는 거거든요. 그다음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Babies like it if someone holds them. 아기들은 안아주는 거 좋아해.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너 안아주면 베이비들은 좋아할 거야. 맞죠? 근데 영미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치고 나가는 거, 주어 잡는 거 이렇게 한답니다. Babies like to be held.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구문이 그 원어민의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고. 그다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 이거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작하면 좋을까요? I need to fix the car quickly.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머릿속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 구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 The car needs fixing.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10이면 9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I need to fix the car. 오케이. 경쟁력 치고는 희한한 경쟁력이죠. 정말 너무 유니크한데 정말 변태 같은 유닉이에요. 자, 지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일단 쭉 계속 제가 오늘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종반에서 번역했던 내용인데 한 도시의 게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잘 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걸 보는 순간 저걸 어떻게 인간이야? 저걸 영작하는 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죠.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도시 뭐죠? One city. 게이 지수 해볼까요? 게이 인덱스. 높다는 것은 이러면 것은 대시 생각나요? That the score is high. 이렇게 하죠. 그 다음 계속 성적 소수자. Sexual. 소수자가 뭘까요? Minorities. Minorities. 동성애자. 뭐죠? homosexuals나 뭐 LGBT인가 뭐 그런 말들. 잘 포용한다. 누굴 잘 보다 그거 한다. 뭐죠? 받아들인다. 그렇죠. 지금 내공이 쌓인 분이 이미 embrace라는 발상을 하셨고요. 또 be accepting 아니면 tolerant 이런 단어가 다 포용하는 겁니다. 아주 좋고요. 의미한다. 뭐죠? mean이죠. 다른 대안은 없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통 숙제를 내드리고 해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작년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과 언어는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근데 단어 대 단어로 계속 워드 바이 워드로 치고 올라가면 콩글리시가 고스란히 결과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A high score on the gay index indicates a city being tolerant of homosexuals who are sexual minoritie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예문을 보여드리겠지만 구와 절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구와 절. 언더라인 된 것은 절인가요? 구인가요? 구죠. 여기는 접속사도 없고요. 주어 동사가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When a city is tolerant of가 더 스피킹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a city being tolerant of가 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죠. 이미 정답을 가르쳐 드린 셈인데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찬가지거든요. 나 천둥 치는 소리를 듣고 깼다. 한번 해보십시오. 비 오는 소리를 듣고 깼다. 한번 해볼까요? When I 자, 안 할게요. 시작. 옆 사람 보고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은 절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구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When I heard the sound of rain, I woke up. 이런 영어에 늘 그런 식의 영어를 하지만 I woke up to the sound of the rain. 우리에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제가 혹시 이게 예외적인 건가? 구가 어렵다는 것은 예외적인 건가 해서 계속 요즘 글을 읽고 청취라고 할 때 보는데 거의 99%가 구가 어렵더군요. 우리 입에서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그 구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동태에 관련된 걸 보고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에요를 영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보통 회화하고 있는 외국 만났을 때 I feel like someone is watching over me. 100%입니다 이거. 제가 과한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나요? 이거예요. I feel being watche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문이에요. 이게 다 수동태.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딴 사람이 저 만지는 거 싫어요. 우리나라 발상으로 한번 영작해 봅시다. 그렇죠? I hate it when other people touch me.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다 그 머릿속에 잘못 박혀 있어서 그러는데 I don't like to be touched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수동태라는 건 구문인데 제가 아까 표현력이란 말씀드린 이게 단어 수거예요. 자, 결혼 못한 여자분이 있는데 다른 결혼 못한 여자분과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내 네 마음 10분 이해한다. 영작해 보세요. 내 네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것 같다. 알 것 같아. 자,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영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I know it. I know. 계속 I know를 할 겁니다. 그 외에 대안이 있을까요? understand하고 I know 외에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기껏해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뭐 I can put myself in your shoes 이런 말 뭐 어디 회화관에서 이제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디엄이 상당히 큰 임팩트를 뇌에 남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디엄은 의외로 강합니다. 한국 사람이. 근데 압도적 다수가 I can relate to tha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표현력이 약하면 원어민만큼의 그 임팩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I can relate to 게 바로 네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구문이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미친 듯이 그 표현을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문이라는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미친 듯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려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잘 보세요 또. 네 얘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 한번 누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말을 따라가면은 죽었다 깨어나 좋은 영화 생각 안 나죠. 자, 전형적인 국내파의 영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Listening to you, something comes to my mind. 네, 100%입니다 이거. 아니면 조금 고급 영어를 하는 사람은 What you are saying reminds me of the story. 뭐 이런 정도의 영어를 그나마 조금 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 이따가 말씀드린 영작이라고 하는 거,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들의 것을 리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빨리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는가를 빨리 생각해내는 능력이 영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천뻔한 내용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콩글리시가 양산되죠. 자, 이렇게 한답니다. It occurred to me that 이겁니다 바로. 자 보세요. It occurred to me that she had actually been avoiding me in the past week. 아, 웬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지난주에 계속 안 그래도 날 피하더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바로 It occurred to me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통역할 때 일했던 많은 통역사들, 그 통역사가 컨설턴트들이 It occurred to me를 굉장히 남발하듯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영어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보세요. 아 맞다.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대기를 오염시키지. 이렇게도 보세요. remind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It occurred to me.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맞다. 그 생각이 나더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그때는 보험 약관 챙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이서야 생각나네? 이렇게 할 때도 뭐죠? It occurred to me to check my insurance polic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것은 표현력의 문제입니다. 표현력.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다양한 표현을 많이 뇌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거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와 우리말의 근본적인 차이 1대1 대응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영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다음과 같은 액세서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자, 1대1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This cellular phone 제공된다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Provides and offers 그 다음에 무슨 액세서리 이렇게 다음과 같은 뭐 이렇게 뭐 as follows 이렇게 하거나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단어 이 문장을 보고 억지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날조한 거예요. Make up a story 한 겁니다. 원어민들은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자, 침묵이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This cell phone comes with the following accessories. 이렇게. 그러면 영어의 어디에도 여러분 come with를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come with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지만 come with를 생각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제가 1대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대1 대응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 뭐냐 하면 이런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뭘 영작해 볼까요? 좋은 영작거리가 없을까? 네, 일단 1대1 대응은 이따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말씀드리고 일단 이걸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보세요. 졸업하려면 한 과정 더 남았어요. 이것도 남았다라는 거를 제가 언더라인 해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남았다 하면 영어가 뭐 생각나죠? remain? 네, remain 좋고요. 또 left? 만약에 그 remain이나 left를 쓰면 영어가 썩을 것 같은데 여기 처참한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In order to graduate, another program is left. 뭔 말이죠? 졸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뭐 음식을 더 먹으란 말인가? 아니죠. 이게 바로 사실 며칠 전에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냐면은 I need to go through another program for graduation. 이렇게 된 거죠.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go through는 자꾸 사전에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한국말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 단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한국말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꼭 그 단어가 있어줘야 그게 생각나요. 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구문에 관한 이해 오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업 예전에 했던 거 브래드 피트가 한 말이에요. 저는 안젤리나 졸리가 한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오형식 문장이 나오는 게 원어민스러워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오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이런 거는. I think her decision is brave. 네, 여기 중요한 건 brave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I think her decision is heroic.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heroic을 봤다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decision, brave보다 heroic이 훨씬 좋은 단어구나.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전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몇 형식이죠? 3형식입니다. 전체 문장은 3형식이고요. 이 안에는 몇 형식? 2형식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어요. 5형식을 다 2형식하고 3형식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I find her decision heroic. 이게 가장 영어스러운 발상이죠. 이게 몇 형식입니까, 여러분?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를 이루어진 5형식입니다. 맞죠? 가장 영어스러운 표현인데 단어만 외우고 있다는 거죠. 히로잉 몰라도 돼요. 브레이브 해도 돼요. 그 다음 이걸 만약에 길게 끌어갑니다. 나는 그녀의 결정, 즉 always 난소를 제거하는 그녀의 결정이 아름답고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장 형식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여기에 끼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던 문장이 뭐가 침범하게 되죠? 그죠? 어떤 수술인데 어떤 결정인데 하니까 to have her ovaries removed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잘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문장 구성 요소에. 그다음 옛날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이거랑 이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먼저 heroic을 앞에 치죠. I find heroic her decision. 그다음에 to d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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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건 다 그 논외적인 설명이고 중요한 건 오형식입니다. 또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건 다 구문에 관한 설명이다.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잃은 저로서는 30대 첫 검사를 받았어요. 자, 역시 분사구문 쓰지 말고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두 가지 발상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guessing 하면 첫 번째는 as a woman who had lost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왜? 저로서는 이걸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접속사를 because나 as를 써가지고 because I had lost my mom to breast cancer 이렇게 하면 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영어에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군사구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상당수의 원어민들이 특히 글을 쓸 때는 having lost my mom to breast canc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게 ing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죠. 영어로 해보세요. 네, 보통 Y를 즐겨 쓰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라는 게. 근데 그 본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Living here in Korea, I have been to many different places.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거고 또 보십시오. 이거 얼마 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몹시 지쳐 보였다. 자, 이거 역시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When he came into the room, he looked tired.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리는 겁니다. 일부러. 자, 이건 없네요. 여기 있네요.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하던 영어가 어떤 건지. 어떤 건가요? 위에 거죠. 네, 잘못된 영어는 아닙니다만은 분사구문에 대한 familiarity를 늘려야 돼요. He entered the room looking tired.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이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1대1 대응인데 이걸 영작해 보십시오.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Why do I have to apologiz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바꿔보시죠. 영어식 발상으로.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1대1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냐 사과를.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이제 자기 버전을 공유하세요. 자, 시작.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가장 영어스럽게. 네, 이러지 마세요. 빨리 보세요. 어차피 옆 사람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이동림 씨 해보시고요. 정민정 씨. 부담스럽죠. 네. 자, 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why I have to apologize.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근데 가장 제가 경험했던 영어로는 가장 영어스러운 발상은 이거예요. I see no reason to apologize. 이거예요. 직역하면 뭡니까? 나는 이유를 못 본다. 사과해야 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어 대 단응을 갖다 옮겨 놓으면은 여기 한계에서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못 오는 거죠. I see no reason to apologize. 하나 더 보세요. 야, 그 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해보십시오. 지금 1대1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You can do it later.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편적으로 제가 한 문장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내 입에서 나오는 100개의 문장이 있다면 한 80%는 다 이런 식의 영어를 하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회화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They can wait. 이렇게 나와 있죠. 절대 1대0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비 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구와 절의 차이를 이제부터 조금 보여드린 겁니다. When I heard the sound of rain, I woke up.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I woke up to the sound of pouring rain. 이거는 안 됩니다. 구가 더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역시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칠판에 있는 이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대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면을 내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뭘 느끼느냐. 바로 여기에서 콩글리시와 영어가 극명하게 바뀌는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그 제가 짙은 하늘색으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I don't see the point of changing everything about myself. 이 부분이에요. 왜 내가 다 바꿔야 되는데 이 항상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뻔하죠. Why do I have to change everything about myself?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얘들은. I don't see the point of doing something.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단어 배울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Do not
understand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사 한번 여러분 아는 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동사 수업 시간에 했죠. 공개하다 하면 뭘 적어놨을까요? make it public. 좋네요. 이 정도면 해도 수준이 높고요. 또 reveal.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한번 했죠. disclose. 이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한국말의 영작문에 공개하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러니까 공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요것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요것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동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동사. 나는 이 동사가 좋은 것 같더라. 누가 하면 박연숙 씨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 동사나. 안지영 씨? 어제 했던 뭐야? 평가. 빨리 얘기해서요. 영어로. 아하. 약간 짜증이 나네요. 오케이. 지금 안 그래도 좀 경직돼가지고 보세요. 철자를 틀리죠. 신봉하다. 이건 무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겠죠. 신봉을 보고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했던 단어는 뭐죠?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espous예요. espouse. 그러니까 어제 뭐였냐면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다양성을 신봉하는 그런 시민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영작을 하다 보면 신봉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오른쪽에 espouse를 적어놓게 되면 죽었다 깨도 딴 단어는 생각 안 납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1대1로 하지 않고 의미 단위로 했던 사람은 무궁무진한 단어가 생각나죠. 아까 했던 뭐 어떤 게 있죠? value도 생각나고요. appreciate도 생각나고요. cherish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respect도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왼쪽에 적어놓고 오른쪽에 영어 적어놓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썩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발상인 것 같아요. 통역사는 왜 이 작업을 하느냐 하면 보통 한국말을 누구한테 듣고 영어에 대응되는 표현을 빨리 끄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게 트랜슬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태생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뭐 높은 분이 요거 좀 번역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대부분은 내 생각을 쉬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을 떠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한국말과 영어를 막 적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역사 희망자면 모르겠지만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가시죠. 이제 보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첫 번째가 뭐냐? 영작 실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어민의 그것을 빨리 끄집어내는 게 영작인데 우리는 내가 만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여기서 함정이죠. 그러면 영어식 문장을 많이 보고 노출이 되어야 억지스러운 영작을 안 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즉 그 단어를 빨리 끄집어내지 못하고 1분 혹은 2분 생각 안 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영원히 생각 안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회의도 끝나 있고 잘린 뒤에요. 이미 회사에서는 디스미스 해가지고 핑크 슬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내 네 마음 이해라고 누가 불러주면 빨리 내 머릿속에 뇌 어딘가 있어. Somewhere in my brain이에요. 그걸 I can relate to that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understand 가지고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 다음 너 나중에 좋은 남편 될 거야. You will become이 아니라 You will make a good husband라고 make 동사를 이해는 했어요. 머릿속에 솔직히. 하지만 끄집어내지 못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결국 become하고 치우거든요. 그 다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번역사들 있죠. 돈 받고 번역하는 사람들. 물론 이 전문 번역사 중에는 앵벌이도 꽤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해서는 professional translator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보면요. 그에 해당하는 영어가 한국어 텍스트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영작 수준에 내드리면
저기 있는지 저 방에 있는지 끄집어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지나친 비유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걸 딱 보세요. 이 문장 누가 영작 수지를 딱 내드렸어요. 해적판 불법 CD 같은 것 때문에 영화업계의 손실이 얼마에 달한다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는 손실하면은 losses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적판으로 이렇기 때문에 because of를 또 올릴 거고요. 얼마에 달한다 하면 사전에 amount to가 나와 있으니까 amount to 생각할 거예요. 그런 vocabulary 1대1 가지고는 이걸 영어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직업으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1대1에 허우적되지 않고 문장 구조를 이렇게 잡아버려요. 머릿속에 딱 그냥 something cost somebody 얼마 in lost revenue 이렇게 문장의 틀이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모션 픽처 파이러시 영화 해적판이 cost 피해를 입힌다. 영화 업계에 수많은 달러를 어떤 형태로 잃어버린 수익의 형태로 이게 1대1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런 하나의 그 스트럭처가 아니고 무궁무진한 스트럭처가 머릿속에 있고 그거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빨리.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거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 혼냈죠? 너 정확하게 한번 쓸 때마다 엄마가 사탕 줄게 이러면 한국식 발상에서 나오면 죽었다 깨도 이걸 넘어가지 못해요. I will give you a piece of candy every time you write it correctly.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래놓고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미 어디서 원어민과 어긋나느냐 여기서 어긋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제가. 바로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You will get a piece of cand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 will give you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every time you write it correctly는 무슨 발상이죠 여러분? 절이잖아요. 이거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거든요. 더 고급스러운 언어는 역시 구입니다. For each word you write it correctly.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한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당 이런 말이죠. 맞죠? 이게 수업 시간에 나온 게 최근에 이게 나왔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1000포인트 오를 때마다 걸그룹 치마가 짧아진다라고 할 때 every time it rises라고 하지 않고 기자가 어떻게 읽었죠? For every 1000 point rise 이렇게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힘을 상당히 그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문을 할 때 남자가 1달러 벌면 여자는 77센트 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영작을 해오시는데 잘못된 영어는 아닙니다. 분명히 정확한 영어예요. 하지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Women make 77 cents for each dollar men make. 어느 것이 여러분 더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나요? 제가 여기서 더 고급스러운 걸 추구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가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정제된 영어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나요? 네, 하지 말까요? 지나치게 정제된 영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스피킹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할 거 원어민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역시 이쪽에는 다 수업 예문입니다. Thanks to the falling yen, Japan's export industries become more competitive. 엔화가 떨어지면서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일단 철저하게 코리안 스타일로 한 영작이에요. 자, 어떤 거였죠? 수업 시간에는 The falling yen makes Japan's export industries more competitive.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오형식의 대표적인 구문이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너 15년 후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1대1로 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you will become 15 years from now? 그대로 영작한 거죠. 오늘 뭐였죠?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5 years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영작하려면 콩글리시라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공식 2.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로 된 글을 너무 많이 읽는 거는 때로는 스피킹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 보세요. 아웃풋은 인풋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눈으로 어려운 글을 많이 읽으면은 그 단어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자, 한국말 볼게요. 외국 사람이 아직은 우리나라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는 외국이네요. 근데 매일 집에서 이런 신문을 읽고 있어요. 한국 신문을. 경제민주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일감으로 가는 더 고차가 그런 미친 듯이 고차가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은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급 레지스터, 하이 레지스터가 있는 단어를 막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사다리 어딘가에 그 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고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쉬운 말로 바꿔보니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는데 일감 몰아주기가 더 심해졌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미 단위로 받아들이면 고착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영어를 할 수 있죠. 더 심해졌다. 뭐죠? 네, 또 심해졌다면 한국 사람들 serious나 severe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데 worse라고 하면 되거든요. worse. 나빠졌다는 게 심해졌다는 것은. 또 보세요. 이게 한국말 신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외견상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외견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쓸 수 있을까요? 쓰는 놈은 미친 듯이 똑똑한 놈이죠. 멘사죠, 멘사. 그러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외견상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또 실상은 이런 말 씁니까? 너 내가 초콜릿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지?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재수없는 놈 될 건데 그런 놈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사실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에 이 제가 칠판에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 레지스터가 사실 원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시사 영어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시사 영어라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진 그 콘텐츠를 너무 많이 봐버렸기 때문에 쉬운 글로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억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번 올라가 놓으면요 내려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죽고 싶어요. 네, 진짜 쉬운 일이 불가능,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를 눈으로 많이 보는 건 좀 곤란해요. 제가 스피킹하고 적어도 스피킹과 라이팅에는 엄청난 옵스티클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의 역할을. 자 보세요. 이거를 쉬운 말로 바꿔보세요. 겉으로 보면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나빠졌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영화 뭐 생각나죠? It looks가 생각나고요. 더 나빠져 사실은 뭐죠? In fact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실상은 외견상 하니까 그게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의 레지스터가 높은 외견상을 영어의 레지스터와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움을. 그러면은 인풋이 들어있는 사람은 on the face of it, on the surface 이런 말로 바꿀 거고요. 실상은 이러면 아마 the truth is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아마. 아니면은 뭐 다르게 바꾸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원어민들도 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으면서 올리는 거지. 우리는 대반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점프를 미친 듯이 하려고, 장대 높이 뛰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딱 더 보고요. 잘 보세요. 재계의 반대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레지스터 높은 단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 이런 수거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drag one's feet이라고 해서 발을 질질 끌다 해서 시간을 끌다는 거거든.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이거는 영어에서도 레지스터가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근데 미루면 안 된다라고 발상을 바꿔놓으면 어떤 영화가 생각날까요? 아까 우리 회화 시간에 한 거 있죠? That cannot wait 이런 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어쩌면 지나치게 자꾸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지금 공부할 때 고착화 이런 단어 있죠. 이게 영어로 가면 뭔지 아십니까? entrenched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쉬운 단어 이게 구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외국 사람이 그 뉴욕에서 한국말 배운 지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계속 고착화를 외우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좀 가시면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휘와 문장 구조를 어색하지 않게 구사하는 게 목적인데 이러려면 정상적인 언어 습득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순차적이고 정상적인 걸 다 놓친 거고 바로 생략하고 어려운 영어로 넘어가서 이제 안 되는 거고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 말 이게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의 증상은 이거죠. 초등학교 5학년만큼의 문장 구조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캐벌러리만 대학원생들이 쓰는 거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이게 이제 그거죠. 이제 그릇이 완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릇이. 아까 말씀드린 수동태다, 분사다, 구다 이런 그릇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계속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다. 그럼 부작용이 뭐냐? 센텐스를 못 만들어요. 센텐스를.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사는 거죠?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단어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심각해 이러면 영어로 뭐죠? serious. 아 이거는 좀 임팩트가 없어요. 뭐 정말 괜찮은 단어만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없나요? 아 제 친구 의사소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야 오늘 밤에 경찰 단속 한단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사가 없어 걔 문장에는. 왜? 그릇이 없으니까 동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폴리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속 한단다. 그 친구는 표현력까지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 구조가 다 없어진 거죠. 어떻게 하죠? 단속은 원래는 뭔가요, 여러분? 이런 표현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They are cracking down tonight. 이런 게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충? 콩글리시 한번 해볼까요? The police are 오케이. 안 됩니까? 그만할게요. 그 친구는 물론 저거라고 합니다. 저 뭐더라? 하도 콩글리시라서 까먹었네. 생각 안 나요. 에이 이제 화가 나고요. 어택 이런 건 안 하겠죠 설마.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실상 단어를 열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잘 보세요. 유가가 오른다. 다른 물가도 오른다. 이걸 연결시켜 보세요. 유가가 올라서 그게 다른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걸 풋투게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볼까요? 이거는 개별 문장이죠. 2개 떨어져 있는. 자 해볼게요. 뭐가 필요합니까? Rising oil prices고요. 그러면 이 2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re 그다음 contributing to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an increase in 그다음에 뭐 따라가 할게요. 라면 prices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게 라면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contribute가 필요한 거거든요. contribute.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연결을 시키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네,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가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뭐냐? driving up the ramen prices 이렇게 하는 거죠. 꼭 drive up을 안 해도 돼요. contribute 해도 됩니다. 이건 표현력의 문제예요, 그냥.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글을 많이 읽거나 들음으로써 나타난 증상 2개만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The two survey results may seem at od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뭐 아주 어려운 잡지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2 연구 결과가 상충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at odds 어렵죠? 여러분 지금까지 at odds 써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다. 괜찮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난 써봤다. at odds. 이럴 수는 없죠. Neither one of you.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이상미 씨는 써봤을 것 같은데 안 써봤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상미 씨 방식으로 한번 영작해 보세요. 그 연구 결과가 상충되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뭐가 있을까요? 자, 굳이 스피킹 할 때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연구 결과 나왔는데 다르더라 서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의사소통을 할 필요 없다. 그냥 제일 편한 거는 이거예요. We have two different survey results. 이렇게 하거나 different는 약간 그런 의미에 못 살린다라고 만약에 보면 뭐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conflicting 철자가 어떻게 되죠? 오케이. 제가 철자에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We have two conflicting resul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 구사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conflicting이라는 단어를 different만 해도 용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at as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왔네요. 일본 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다? Japan is in the doldrums. 이런 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일본 경제 요즘 상당히 위기다. 영어로 뭐라 하면 될까요? 아까 했죠? 네, 그냥 Japan is in trouble. 아니면 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면 Japan is in financial trouble.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많이 읽으면 자꾸 어떤 증상 이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뒤 영어가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 이 단어만 미친 듯이 솟아 있다는 거죠. 솟아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회화학원에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지 툭툭 튀는 단어는 좋지 않다. 안 들어보셨군요. 오케이. 희한하네.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단어도 난이도가 낮은 글을 접해야 어휘의 정확한 유시지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티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알게 됐는데 기억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 문장에서 What we are seeing now is a country teetering on the brink of civil war. 미친 듯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영어거든요. 이 나라가 현재 내전의 위기에 지금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 문장을 곱씹어 봐도 티터라고 하는 보캐벌러리에 대한 정확한 감이 오지 않아요. 저는 그저 수거만을 외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원래 티터는 여자들 하이힐 높은 거 신죠. 하이힐 높은 거 신으면 균형 못 잡죠. 비틀비틀거리는 게 티터예요. 원래 언어라는 게 그렇게 배우고 나중에 성인이 돼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이거부터 배우니까 이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장 외에는 딴 데서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보세요. 야, 너 균형도 못 잡고 그 하이힐 쓰니까 그러네. 이거 그 티터를 모르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쓸까요? 너 왜 흔들거려? 해보세요. 뭐 기껏해야 you are swinging back and forth. 앞뒤로 흔들거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웃기지 않는 모양이고요. 슬러깃이라는 단어도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렇게 먼저 배웠습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둔화돼 있다 이렇게. 근데 전혀 그런 뜻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이 단어를 봤을 때 안 다가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He feels sluggish after the meal. 어떻습니까? 밥 먹고 나니까 노곤한 게 그냥 힘이 하나도 없네. 확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텍스트가 너무 어렵고 배경 지식을 많이 요하는 글을 읽게 되면 보캐벌러리나 랭귀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배경 지식 많이 아는 놈이 마치 영어 잘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설 같은 거 쉬운 걸 읽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Who moved my cheese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광고는 아니고 제 수업자는 뭐 다이어리 윈피키드 이것도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보캐벌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책이에요. 네, 광고했고요. 그다음 이제 진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기 공부는 회화 공부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Please keep me informed. 자 고마워가 아니고 나 알려줘 하면 Please keep me informed. 요새 지내기 어때요? How is life treating you? 완전 회화체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는 이걸 배우면 영어가 늘 것 같죠. 전혀 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암기에 불과해요. 완연한 봄이네. Spring is here to stay. 이거 외우면은 기분은 좋지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생기지 않아요. 보세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help myself. 완전 회화책에서나 나오는 단어.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영어를 살찌게 해주지 않습니다. 너랑 놀아줄 친구가 있어. 이건 됐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완전 회화죠. 나중에 해도 돼 뭐죠? They can wait. 이거는 뭐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문장을 구성하는 힘을 전혀 길러주지 않아요. 단순 암기란 얘기예요. 이런 단순 암기는 전혀 이 문장에 어떤 힘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영어 공부의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되는데 뜻이 있는 단어나 내가 몰랐던 단어의 뇌의 80%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암기식 교육, rote learning, 바닥을 치다, bottom out,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다, tackle global warming, 삼척 동자도 다 알아, it doesn't take a genius to know, 호화 예식 관행, extravagant wedding culture, 성장 전망, growth prospect, legal binding agreement,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단어들은 외울 때 it makes me feel good, 기분 너무 좋아요. 정말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
너무 근사한 영어를 배웠다는 그 착각에 빠지니까요. 하지만 이 단어들을 어색하게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풋투게더가 안 돼서 이상한 곳에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스피킹과 라이팅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 속에서 적절한 장소에 배열하는 능력이에요. 이겁니다. 이것도 시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즉, 이 문장 불러주면 바로 거의 한 5초 안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집에 가서 영작 숙제하듯이 1시간 동안 한 문장을 만들고 배열을 잘했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많은 그 시간을 주지 않죠. 네. 리포트 한 장을 써오라 그러지 누가 상무님이 30일 동안 30개 문장을 나에게 해. 아무도 없죠. 시간을 주면 찾아보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문장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단락, 패러그래프, 나아가서는 스토리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 인간이 하는 의사소통은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문장이죠. 하지만 문장이 연속해서 대여섯 개 나와주는 게 패러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통상 5개에서 7개래요.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이 정도를 연달아 내뱉을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면은 항상 스토리를 암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윈피키드에 나왔던 걸 빠르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독립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This is an experiment they are trying out at our school for the first time. 우리 학교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범 운영되는 거다. 근데 이번 독립 스터디의 취지는 한 반의 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하나를 assign,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함께 머리를 굴려서 그것도 선생님이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함정이 있는데 the catch is 다 하고 나면 뭐다? 같은 조 모든 아이들이 gets the same grade. 점수를 똑같이 받는 게 문제다. 그런데 그리고 나는 우리 조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다? 리키 피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이게 큰 문제네. 왜냐하면 리키 피셔가 유명해진 이유는 책상 밑에 붙어있는 껌을 떼어 먹어가지고 그게 유명한 미친놈이라는 얘기예요. 괴짜란 얘기입니다. jerk예요, jerk.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의 얘기를 구성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집에 가서 The idea is that the class gets assigned the project. 이렇게 단편적인 문장을 외우지 않고요. 계속해서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 스토리를 하나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공부할 건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사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더가 아니고 unexperiment랑 공부할 수 있고요. 보통 뭐의 취지는이라고 할 때 the idea is that 이라고 치고 나가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ith로 시작하는 좋은 전치사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with no teacher in the room.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사실을 알게 됐다 할 때 한국 사람들은 I came to know 이걸 너무 많이 쓰는데 I found out이 좋은 영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그 팩트에 대한 나의 생각은 뒤에 그 관계사 위치로 연결시킨다는 걸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 텍스트가 쉽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텍스트가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면 이 분석이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스토리에 접근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이 부족하면 콩글씨를 쓰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다시 돌아왔다 할 때 cut short his visit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현력의 문제인 cut short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주저리 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야 콜라가 무한 리필이라서 몇 잔 마셨는지도 모르겠네를 lose track of를 모르면 I forgot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럼 표현력이 떨어지면 그 외국 사람에게 약간 뒤에서 담아 까입니다. 미안해요. 뒤에서 헐뜯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어를 누가 했는데 외국인들끼리 저녁에 맥주 마시면서 욕하는 거죠. 개떡 같은 영어 그거 알아듣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참하죠? 그런 거 당하게 돼 표현력이 딸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리 시간에 쪽지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다. 근데 나도 할 말 있다. 변명한다. 결국 표현력의 문제죠. In my defense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어예요. 이걸 어거지로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 만들지 마세요. 외국 사람들이 쓰니까 표현력의 문제죠. 그 다음 야, 그 말을 에드워드 밀리한테 얘기하면 걔는 동의할 수 없을걸? 한국적 발상은 에드워드 밀리 cannot agree with you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try telling that to him 걔한테 그 이야기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일단 표현력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 그런 거죠. 이거 보세요.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How do you like your job? 네 직장 어때라고 하니까 아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이러면 표현력이 딸리는 사람은 on the one hand I like it, on the other hand I hate it. 결국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저리 영어가 되죠. 하지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I am ambivalent about my job. 이렇게 표현합니다. ambivalent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두고도 생각이 엇갈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다 만들어지면 표현이 좋을수록 더 좋은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세요. 돈이 잘 벌리십니까? Are you making a lot of money with your business? 이렇게 할 거를 Is it lucrative? Is it profitable?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표현력이다. 그 다음 오형식을 구사하지 않는 영어는 반쪽 영어다. 이거는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그 공문을 작성한다거나 뭐 보고서 쓸 때 저도 이 문장 형식을 많이 빌었었는데 로버트가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파트너가 될 거야라고 하면 통역사들은 his experience makes him a valuable partn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영어스럽지 않습니까? 하기야 표정이 그 영어스러운 거는 모르나 안 나오니까 문제지 이 표정인데 그 이유는요. 제가 집착하는 만큼 여러분은 여기 집착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런 영어에 굉장히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모아 놓는 거죠. 저는 put together를. 그러니까 저도 내뱉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그것만 영어고 그러면은 뭐 Thanks to his experience, he becomes a valuable partner. 영어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저를 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고급 영어 해야죠. 더 정확하고 원어민처럼. 맞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한국인은 모든 오형식을 모조리 이형식과 삼형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시고요.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문법 단어 노트를 만들지 말고요. 말하기 구문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 항목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우선 비교급이 구사가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분사 구문이 입에서 안 나오면은 영어가 짧아져요. 분사 구문. 그다음 투부정사는 적절하게 쓰면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에요. 너 왜 미국 가니 하니까 to study. 이런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 다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줘서 마음이 너무 놓인다 할 때 I'm relieved to have one of my kids, one of my friends talking to me again. 이거는 뭡니까? 이 to는 투부정사의 용법이 아니거든요. 마치 대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동사와 명사의 조합에 독해나 청취할 때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잘 보십시오. 이 우산은 뭐를 보호해 줍니다. 선스크림이라고 할게요. 이 선스크림은 피부를 보호해 준다 하면 그냥은 프로텍트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브러셔를 만들 때는 그렇게 쓰는 거 곤란합니다. This sunscreen offers protec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사와 뭐의 조합이죠? 명사의 조합이거든요. 이거를 건성으로 읽어 넘기는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 나중에 엄청난 영어의 구사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의 조합은 apology 할 거를 make an apology 이게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와 절은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두세요. 5살일 때 하면 at age 5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피소리를 듣고 하면 to the sound of rain이라고 하시고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 하면은 to my surprise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구를 갖다가 다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 됐죠? 그 다음 주어 잡기. 주어가 좀 특이하게 잡혔다 싶으면 그거는 관찰해가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게 뭐죠? I will give you a piece of candy가 아니고 You will get a piece of candy. 왜 이렇게 쓰느냐? 결국 캔디를 받는 건 너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동사구를 정복하지 않으면 영어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Come along, come around, pick up. 이 다 모르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그 다음 take away, get around. 이게 다 뭐죠? 동사구예요.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묘하게 영어를 살찌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정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장문과 스피킹은 곤란해집니다. 이거 무조건 정복하시고요.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접속사와 연결어는 무조건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하세요. In fact, actually, indeed, all in all. In a nutshell, the truth is, on top of that. 이런 모든 접속사는 다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피킹에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식 발상을 정리해 두십시오. 즉 이것은 어떤 특정 캐터고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내 혼자 TV를 독차지했지. 이렇게 씁니다. I've had the TV all to myself. 이렇게 쓰는 거죠. 완전히 영어식 발상이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Make myself a bowl of cereal. 내가 직접 시리얼을 만들어 먹었다 할 때 영어식 발상이에요. 오형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장님 제가 그 일 다 해놓을게요. I will do that 하지 않습니다. It will be taken care of. 일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영어식 발상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가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They view me suspiciously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with 다음에 이런 명사도 다 영어식 발상이에요.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영어만 공부하라는 얘기네요. 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 관계사로 문장 연결하는 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장 볼게요. 나는 굉장히 살 만큼 살아서 블랙 먼데이가 언제 있었는 줄 잘 알고 있다. 그거 1987년에 있었는데 when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끊어버려요. 그리고 in that year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At that time in that year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 관계사 적복 안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표현력을 갖다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너 잘못 알고 있어 하면은 you got it wrong 할 거를 this is a myth 이렇게 한 단어를 알면 영어가 아주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늘리다 하는 것도 정원이라는 단어는 involvement입니다. 이 표현력의 문제예요. 그럼 boost involvement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똑같은 그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flaw, downside, shortage 다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 다 표현력의 문제예요. 뭐 전기난을 극복하고 해소하다 그러면 is shortage 이런 거 다 집어서 정리해 두셔야 영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대구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스피킹과 라이팅을 위해서 일주일에 10문장씩 한국말을 영어로 영작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영작할 필요가 꼭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느느냐면 영어적 사고를 길러준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말을 보고 영어다운 표현을 끄집어내는 걸 하다 보면 영어식 사고가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간 이슈 하나를 골라서 영어로 영작하기. 예를 들어 뭐 이번 주에는 하나가 이제 박지성 김민지가 열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박지성이 그동안 스캔들에 많이 휩싸였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스토리를. 자 휩싸였는데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이번에 스포츠 서울 기자가 이란과 경기가 있는 날 몰래 취조를 나갔다가 데이트 장면을 목격했다. 근데 둘이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지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고 박지성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이런 문장의 하나의 스토리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작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보캐블러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fessu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죠? 다 털어놓다는 단어죠. fessup.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영작을 하면 문장을 일단 구성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시사 영어보다는 TBS 방송에 보시면 아침에 10시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저 진행자 호스트하고 게스트가 항상 주간 이슈를 얘기로 나눕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를.
근데 이 사람 둘이 나누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잡지나 뉴스를 많이 들으면 그건 다 무슨 문체로 끝납니까? 마지막 단어가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로 끝나는 말은 스피킹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컨버세이션에 많이 노출돼야 되는 거죠. 대화에. 근데 대화라고 해서 이런 대화는 옳지 않죠. What would you like for dinner? 이런 거는 단순적인 그 회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치킨을 먹는 모습이 기자에게 들켰다. 이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먹는 모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켰다라는 게 둘 다 필요하죠. 그걸 풋투게더 해보세요. 자, 우선 들킨 거니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They got caught 하고요. They were spotted가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치킨을 먹다가 이러면은 바로 뭐 하죠? 바로 ing를 쓰거든요. They were caught having some chicke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치킨 맞습니까? 키친 아니죠. 미안, 자꾸 실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가 꼭 이 방송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그 스터디 교재로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스터디 하나를 골라서 풀 딕테이션을 하는데 길게는 못 합니다. 10분 미만이라 돼요. 왜냐하면 영어만 할 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주 그냥 하나만 골라가지고 10분 미만 정도로 딕테이션을 해서 롤플레이 하는 거죠. 롤플레이. 둘이 그냥 호스트가 한 말 있죠? 호스트. 어제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이러면은 게스트가 뭐라고 치고 들어갑니까? 아, 저도 안 그래도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라면서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걸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 뭐냐면 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시사적이고 경제적인 거, 때로는 가십거리 이런 것들 그걸 하시고 뭐 그런 겁니다. 그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앞으로 특강이 계속 될 거다 이런 말이고 앞으로 특강은 뭐 이런 걸 할 겁니다. listening 잘하는 법, 그 다음에 dictation is the answer, dictation만이 답이다. 그 다음에 art of transcription, 필사의 기술 이런 것들 등등으로 매월 특강을 하니까 많이 좀 저거 미친 말 지워버릴게요. 오케이. 민망스럽네요. 어제 술 한잔 먹고 했더니만 괜한 말을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 특강 일단 공식적으로 마치는데 이건 뭐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민망해서 사실 안 들려가지고